안녕하십니까. 홍준의 독서 산책입니다. 자, 오늘은 이 책,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윌라 오디오북에서 베스트셀러로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좀 들어봤고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무의식을 끌어올려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무의식에 얘기하는 포인트는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10%의 의식이 아니고 90%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고요.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의사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좀 이래요. 멘탈은 변화시키면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좀 읽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을 멈춰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멘탈은 변화시키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무의식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체면 상태를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요. 멋진 인생을 위해서는 멘탈 사용법에 대한 지도 및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넘어서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높일 수 있어야 현실에서 진정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체면을 넘어서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주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열정 없는 자의 항변. 인생의 그림을 체면으로 달라질 수 있고 학생들의 공부 또한 그렇다. 자신의 멘탈을 변화시키고 압도적인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있죠. 우리에게 의식의 영역은 10% 정도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모든 학습은 의식에서 시작해서 무의식으로 흐른다는 얘기고, 영어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 연습이라고 할게요. 영어 연습을 할 때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결국 무의식 세계까지 가야 되고, 무의식 세계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의식을 시작해서 무의식으로 흐른다는 말이 이것과 좀 연관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인정,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 이게 참 말이 좀 와닿아요. 인정. 우리가 과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영역 또는 자기 영역이 아니더라도 특출난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라든지 손흥민, 예를 들어서 이 인정에 대한 얘기는 다른 책인 역행자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이런 책의 자아 해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1번은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칭찬을 하라는 얘기예요. 칭찬을 하고 인정할 부분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없는 것이다. 목표 없는 비행이다. 뚜렷한 목표가 인생을 바꾼다. 당연한 얘기죠.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겠고, 이 책에서는 이 비행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비행기가 좀 출발을 해서 어딘가에 도착을 할 때 도착하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도착하는 실패? 도착 실패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가지고 항해한다는 것은
비행기와 같이 분명히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잘 되는 놈은 잘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 책에 이제 잘 될 놈 안 될 놈 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멀어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것에 확실히 집중하는 방법.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 중얼거림조차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 입으로 내뱉는 중얼거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계속 그 사람의 그 무의식에 파고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생활에 그리고 크게는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암시. 그래서 자기암시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에밀 큐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게 유명한 얘기죠. 매일매일 자기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시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진짜 자기가 좋아진 그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진 경우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 문구는 너무 좋아서 저도 곳곳에 붙여놓고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있습니다. 상상과 의지가 충분하면 상상이 이긴다. 무의식이 이긴다는 얘기죠. 충돌하면 자기와 자기 주변을 다스리는 힘을 자기 내부에 있다. 긍정의 자기암시는 날마다 소리내어 읽어라. 자기암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다.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파트 3.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이게 파트 3의 제목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생에 대한 개념이 남다르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도전할 만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성취를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억측부터 버리라고 하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자유투를 연습할 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해도 성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하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재란 무엇일까? 아무렇지도 어떤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긴 하죠. 너무 쉽게 문제를 풀고 성과를 내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무의식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천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나 그 배경을 보면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한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머릿속에 그 무의식의 수준에서의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 도달한 수준만 보고 그 사람은 천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거는 단순히 그 천재라는 그런 상태보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재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자아 해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 보면 좀 좋은 말 있죠. 노력만 하면 잘 되는가? 잘 안 되었다면 진정으로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타인을 체면으로 끌어들일 정도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많이 와닿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일단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원하던 만큼의 성적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너는 그래도 노력은 충분히 했어. 너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약간의 그 자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뭐 운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도 몰랐고 회사 들어오면서 특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좀 극악의 워스트 환경에 쌓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뭔가를 꼭 해내지 아니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그때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에 몰렸을 때는 진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변 환경을 모든 걸 끌어들여서 달성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달성이 안 된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구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해서 안 될 때 진짜 자기 진심을 다해서 혼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심플하게 진심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목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네요.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거나 행복을 줄 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찾아내서 아이디어를 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결국 그래서 멘탈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식에 나만의 플러스 알파를 붙여 세상에 내놓을 때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그 일을 사랑하면 돈은 그 사람을 그냥 쫓아온다고 합니다. 인류 출현 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과거에는 청량한 지식인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겠죠? 진짜 뻔 과거에는 책도 없었을 때는 가서 만나서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이래야 됐을 테고 그러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웠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도 있고 요즘엔 챗 GPT라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답변을 다 해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만나려고 해도 비행기 타고 금방 가면 돼요. 좋은 강연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옛날보다는 정말 성공하기 쉬운 시대라고 하는 게 체감이 됩니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을 설정해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긴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의지로 이겨내는 것도 좋지만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을 없애자. 예를 들어서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많은 게임을 지웠고 또 요즘에도 뭔가 게임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자꾸 제 의식, 무의식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좀 시간,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뭐겠습니까? 저는 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있을 때 게임을 하는 게 좀 맞나,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에게 선언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 본 사람도 많고요. 운명을 바꾸고 싶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데, 여기서 좀 제 마음이 많았던 거는 책 속에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나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뭔가를 잘하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고수의 조언을 많이 듣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고수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 책이라는 거는 진짜 그 책을 쓸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 자기 지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고민에 대한 집합체가 책인데, 결국은 많은 부분들은 책을 읽으면 결국은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트 5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오네요.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인간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라. 타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다 들어줘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 이름을 불러줘라. 피그말리언 효과를 기억해라. 남의 실수는 모른 척해라. 칭찬을 자주 하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대하지 말고 강자가 되어라고 합니다. 배신당하는 기분을 느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잘 대해주니 그들도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물론 잘 대해주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도를 넘어서 잘해주는 사람은 조심하자고 하네요. 눈치 보지 말고 주인공으로 자라라. 조언은 전문가에게만 받아라. 인생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미래상은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의 조언들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오늘의 독서 산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